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배가 살짝 아팠습니다. 그 느낌 알고 계시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인데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게 부끄러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영상은 그 증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창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는 말, 오랜 친구가 유럽 여행 사진을 올렸을 때 그 순간마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어딘가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가 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탓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감정은 여러분의 뇌가 수만 년 동안 진화하며 만들어낸 생존 회로입니다. 오늘은 그 회로의 정체를 과학이 밝혀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선택의 순간까지 1954년 미국 사회심리학자 련 페스팅거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싶을 때 절대적인 기준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것이 사회 비교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심리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노트르담 법학대학 인지과학 연구팀이 44개의 뇌 영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을 비교할 때 뇌의 특정 영역이 켜진다는 겁니다. 그 영역의 이름은 전방 대상 피질입니다. 이 부위는 평소에 언제 활성화되는 줄 아십니까? 몸에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그건 진짜 통증이었습니다. 2009년 일본 국립정신신경센터의 다카하시 히데이코 박사팀이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fMRI 연구가 있습니다. 19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경쟁자의 성공을 들었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질투심이 강해질수록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부위가 더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두 번째 실험입니다. 그 경쟁자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답은 이 영상의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가 아픈 느낌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그 두 번째 실험 결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언제 가장 강하게 켜지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자, 실험 하나를 머릿속으로 같이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 서울 강남에 사는 재벌 3세가 또 새 건물을 매입했다는 뉴스. 둘, 같은 나이의 고향 친구가 경기도에 작은 땅을 샀다는 소식. 어느 쪽이 더 배가 아픕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두 번째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이 감정의 핵심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먼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사람, 내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아주대학교 뇌과학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대상일수록 질투심이 유발될 때 갈등 중추인 안쪽 전두엽이 더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즉, 배가 아픈 대상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내 인생과 겹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독일어 이름 하나를 붙였습니다. 샤덴프로이데, 직역하면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쾌감입니다. 이 단어가 독일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일본에는 메슈마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고 밥맛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turning green with envy, 질투로 얼굴이 초록빛이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7대 죄악 중 하나가 바로 질투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이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 숨겨진 원래 뜻을 아십니까? 사촌이 땅을 샀으니 축하는 해야겠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 배라도 아파서
그 땅에 걸음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원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간절한 속담이 질투와 시기를 뜻하는 말로 바뀌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 순간에 있었다면 그 뜻이 바뀌는 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단순히 나쁜 성격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과학은 밝혀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닙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실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질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악성 질투입니다. 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상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올라가기보다 저 사람이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 다른 하나는 양성 질투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상대의 성공을 보고 자신을 끌어올리는 에너지. 2025년 1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8번의 반복 실험과 1,507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투심을 유발하는 변수들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질투를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작은 공장 마을에 주영이라는 32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 민준이 먼저 서울로 올라가 작은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주영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주영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망하기를 바라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배 아픔을 연료로 쓸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는 3초가 아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주영은 그 3년 동안 민준보다 더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네,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뒤에서 밝히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2009년 사이언스의 실험으로 돌아갑니다. 질투를 유발하는 경쟁자의 성공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체 통증 처리 부위인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그 경쟁자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상회로의 핵심 부위, 측핵이 켜졌습니다. 이 부위가 평소 켜지는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사업에서 실패하면 뇌에서 보상이 켜진다는 겁니다. 이너 연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두 반응 모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로는 인간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그 근거가 이겁니다. 이 뇌회로는 수만 년의 진화가 만든 겁니다. 원시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족 안에서 누군가 혼자 더 많은 식량을 가져가면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였습니다. 뇌는 그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 비교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통증 회로와 연결해서, 즉 배가 아픈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아까 주영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주영이 3년 만에 목표를 바꾼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배가 아픈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통증이 향하는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통증을 외부로 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민준이 망해도 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반면 그 통증을 내부 에너지로 쓰면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것을 양성 질투를 통한 자기 향상 동기라고 부릅니다. 2025년 학술지에 실린 분석에 따르면 질투심이 높은 사람이라도 그 질투의 방향을 상대방의 실패가 아닌 자신의 성장으로 돌릴 경우 직장과 사생활 양쪽에서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배 아픔은 에너지입니다. 연료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처음에 제가 말한 것의 의미가 달라 보일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만큼 되고 싶다는 욕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배 아픔이 어디로 흐르느냐입니다. 주영은 결국 민준보다 잘 됐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아마 그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배가 아팠던 그날 밤, 창밖을 보며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그 배 아픔이 없었다면 그 전환도 없었을 겁니다. 뇌가 준 통증, 그것이 삶을 바꾼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보음이었습니다. 아직 네 안에 욕망이 살아있다는, 배가 아팠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 통증이 어디로 흐를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배가 아픈 사람, 그 사람의 무엇이 배 아픈지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배가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사촌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배를 잡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건네주십시오.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뇌가 살아있는 거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